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장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짧았죠, 강의가. 그거는 그때마다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편집해 놓은 게 시간을 제가 일일이 재고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긴 거는 뭐 한 50분 하는 것도 있고 짧은 거는 2, 30분 요 기준에서 하니까 너무 그렇게 구애받지 마세요. 공손주가 묻기를, 이것도 여러분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을 키울 때 이렇게 직면하는 문제죠. 공손주가 말하기를 군자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직접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했더니 여기서는 친히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어떻게 자식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맹자로되 그것은 형편상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세로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부자의 관계의 형편상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교라고 하는 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르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거죠. 올바른 것으로서. 그런데 자기 자신이 발음으로서 행하지 못하거든, 정으로서 행하지 못하거든, 못하면서 이런 소리죠. 계속해서 화를 내면은 자식을 가르치는데 성질 나죠, 여러분. 잘 따라오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뭐 그대로 합니까?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어쨌든 간에 화를 내면은, 성을 내면은 도리어 부자지간에 해가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이라는 게 뭐죠? 글자 해석이 보통 우리가 오랑캐 이자, 동쪽 오랑캐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도리어 이게 뭐야? 이 글의 흐름상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왜 뜬금없이 왜 동쪽 오랑캐가 나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부자지간에 어떠한 문제가 도리어 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리어 문제가 발생이 되니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다음에 주자는 주석을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정으로서 올바름으로서 가르치되, 자기도 말이야, 아버지도 올바름에서 나오지 아니한다. 왜냐면 아버지가 항상 말이라 행동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강의할 때, 제자들 앞에서 폼 잡고 얘기할 때 하고, 자식한테는 그냥 그대로 다 그 본래의 모습이 그냥 노출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것은 부자가 서로 해를 끼치는 것이니, 상처를 주는 것이니, 부자가 서로 상처를 주게 되면은 미워하게 된다. 서로 마음속에서 자식이 아버지는 자식을, 부자지간에는 원래 친한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의 반대가 되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이는 그래서 주자도 해치는 거다. 무엇을 상하게 하는 거죠? 친밀한 그 관계를 해치는 거죠. 부자 유친이니까. 교자는 자식을 가르치는 거는 본래 의도는 그 자식을 사랑한 거죠. 사랑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분노로 이어진다면 도리어 그 자식한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바로 상처를 주면 자식 마음속에 그 부모를, 자식 마음속에서 속으로 이런 소리에 꿍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체크하면 지는 나를 정도로서 가르치되 자기 자신도 반드시 정도를 반드시 행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것이 또 자식이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예, 이거 뭐 다 우리들이 겪었던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웬만하면 자기 자식을 안 가르치고 예, 다른 선생님을 선택해서 예, 가르치는 게 맞죠. 그죠? 예, 요즘에 뭐 직접 자기 자식을 뭐 가르치기보다는 엄마 교육에 의해 가지고 예, 정보에 의해 가지고서 그 또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 막 들들 볶아가지고 잘 따르면 좋지만 예,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쉽지가 않죠. 계속 자식하고 요즘에는 옛날 사람들은 자식을 정도로서 예, 가르쳤지만 현대는 뭐냐면은 예, 현대는 이 정도로서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것도 들어가죠. 올바르게 살아라 하는 거지만 부모 걱정은 전부 다 학습이죠. 어떤 시험에 대한 시험 공부 같은 거. 예. 시험 공부에 대한 이것을 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예. 서로 간에 자식하고 예,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줄달리기 하면서 어떨 때는 져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 요즘에 말로 밀당이라죠. 저도 뭐 여러분 예, 현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식을 다 셋을 키웠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을 예,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 예. 근데 저도 제가 직접 뭐 자식을 가르칠 형편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예, 뭐 과외도 시키고 또 그룹 짜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예,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이 예, 우리 저 대신 자식들을 그냥 혼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맹자가 말하는 옛날이죠. 자식을 서로 바꾸어서 가르쳤다. 남의 자식을. 자,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치는 것은 부자의 은혜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예. 그죠? 부자 가지간에 어떠한 정이 있잖아요. 예. 또한 그러면서도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치는 것을 목적을 잃지 아니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죠. 자, 부자지간에 어떠한 서로 간의 은혜와 교육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 거죠. 부자지간은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부자지간은 책선하지 않는다. 책선은 누가 하는 거죠? 친구지간에 책선하는 거죠. 부모지간에는 책선 지도가 있잖아요. 예. 책선, 착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야, 이거 좋은 일이니까 해라. 이러는 것은, 권하는 것은, 선을 권하는 것은 친구지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친구지간에 일어나는 도덕률이지, 부자지간에는 선을 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선을 책하게 되면 이한다. 이가 뭐죠? 떠나간다. 벌어진다. 이게 뭐가 떨어진다는 거죠? 바로 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의, 부자지간에 정의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빡빡하잖아요. 기분 나쁘고. 왜? 따라주면 좋은데 안 따라줄 수 있으면은 감정이 조금씩. 예. 옛날에 여러분 그 저기 뭐죠? 영조대왕하고 사도세제 보세요. 예. 아버지가 영조가 임금으로서는 어느정 그래도 조선 왕 중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왜냐면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당정이 심화되고 노론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영조도 노론 세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영조와 정조대왕이 계몽군주로서 뛰어난 임금이었다면 그 당시에 어떤 수단을 썼더라도 소위 말해서 뭐 유신 같은 것을 했어야 됐죠.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자체적으로 하기가 그런 말을 안 쓰니까 완전히 했어야 돼도 못한 거죠. 그 자식한테 사도가 어렸을 때는 똘똘하고 그랬지만은 그거 4살, 5살 때 똘똘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책선을 강요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자지간이 떨어지고, 증오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몰아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부자지간의 정이 멀어지면
불상이 이보다 심한 게 없다. 불상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 요것도 여러분 불상이 막대언이라는 것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막불상 대언이다. 이렇게.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막불상 대언이다. 여기는 불상이 막대언이다 그랬죠? 막불상 대언이다. 불상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요거는 좌전에 나오는 문체예요. 막불상 대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글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얼마든지 쓸 수 이것만 문법의 체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보통 기본적인 그 문장 틀에 있어서 요 불상 대신에 여기다가 죄 막대언이다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죠. 죄 막대언. 죄가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불상 대신에. 그러니까 글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글쓰기 방식도 생기게 되고 글이 어떤 식으로 또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지 너무 한 가지 문법만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저도 지금 맹자 글을 읽으면서 뭐 속으로는 여러분들의 말은 안 하죠. 속으로는 이 양반은 이렇게 썼구만. 나라면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책서는 붕괴도다. 여기 나왔네요. 왕씨 가로되 부자의 아버지한테는 다투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아버지한테 다투는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이거 집구석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다투는 자식은. 왜냐하면 이른바 쟁이라고 하는 것은 책서는 아니다. 다만 아버지가 불의에 해당되는 일에 개입이 되면 이런 소리죠. 그때는 쟁할 따름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지간은 책선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거는 아버지와 자식이 정상적일 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현명한데 자식이 현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에 있어서. 또 아버지는 모자르는데 자식이 뛰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변이라는 거예요. 변. 이거는 상이고 제가 항상 상과 변이죠. 그러니까 맹자는 상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한 것은 이것은 변이에요. 변. 어떠한 변한 상태. 그러니까 이 상 속에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 변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한론에서 강의할 때도 수상통변해야 된다. 수상통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변. 자, 이게 뭐냐? 계지탕, 마왕탕, 정방을 완전히 터득을 하고 정방이 무엇이냐? 계지탕의 본래 치료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냐? 마왕탕, 소시오탕. 이게 정방이라고 한다 보면은 변방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지탕에서 백작약 빼고 거기다가 백복을 쓴다든가 그래서 연계추감탕으로 변한다든가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서 오령산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게 바로 변증이죠. 그러니까 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은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 바둑을 배울 때 기본 정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2년이고 3년이고 기본 정석을 철저히 가르치죠. 외우라고 그러고 다 외우죠. 그리고 다 버려라. 여러분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죠.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정석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둑이라고 하는 건 상대도 다 정석을 알고 있는데
변으로 공격을 해오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은 상보다도 변이 훨씬 많은 거죠. 부자지간에 다투는 자식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서 문제 제기를 가만히 있으면 그건 불효자죠. 예. 불효에 당했는데 그때는 아버지한테 부드럽게 넌지시해야죠. 그러나 이 문제가 그 불의한 문제가 정말로 집안에 죽고 사는 문제라면 여러분 심한 경우 어떡하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임금들 그러잖아요. 예. 야 저렇게 해가지고 나라 망해먹겠다. 그건 자식이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저 자식은 저기 왕권을 개통하고 우리 집안의 가문을 물려줬다가 하는 저놈은 얼마 안 가서 다 집구석 말아먹겠다. 그러면 여러분 예, 유폐시킨다든가 예, 떨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느냐. 자 불의에 당하면 또한 조심시킬 따름이다. 아버지가 자식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했냐. 그와 같이 서로 간에 이것은 네, 망씨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변이다. 맹자가로되 섬김에 무엇이 가장 크는가? 네, 섬기는데 무엇이 가장 크는가? 요거는 여러분 이치로서 얘기한 거죠. 이치. 네. 부모를 섬기는 게 가장 크다. 요거는 사로서 얘기죠. 사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네. 무엇이 섬기는 게 가장 크는가? 뭐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종교에 따라서 예, 하나님을 섬긴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 자, 무엇을 지킴에 무엇이 가장 크는가? 알고 보면 내 몸 지키는 게 가장 크다. 내 몸 지키는 게. 자, 그 몸을 잃지 아니하고 그 몸을 잃지 아니하고 능히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내가 그와 같은 말은 들었는데 그 몸을 잃으며 자기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능히 섬기는 경우를 나는 듣지 못했다. 자 여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오문지 썼죠. 이것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문지 요 의자 요거를 상략하고 오문지하니 토를 이렇게 오문지하니 불실기친이 능상칭긴자 오 미문지하니 실기신이 능사기친자라 이렇게 써도 돼요. 예. 후세는 오문지하니 쭉 그 다음에 이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예. 수시는 그 몸을 지수하는 거다. 지키고 예, 간직하는 것, 간직해서 결국은 뭐냐? 지킨다는 게 뭐냐? 불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지키는 것은 불의에 빠져.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정말 하루에도 이런 일을 뭐 무수히 경험하잖아요, 그죠? 예. 한 번 그 몸을 잃게 되면은 그 신체를 훼손하게 하고 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다. 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부모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나쁘게 전근대적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내 몸의 일부는 또 자식한테도 넘어가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아의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나쁜 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부모한테 욕되니까. 예. 예. 나쁜 이름이 누구 아무개 자식이네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육아는 우리 자신을 예, 자기 하나의 자신을 하나의 관계 속에서 설정했다는 거. 관계 속에서 나는 나 한 사람의 나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죠. 나는 나다, 예, 그죠? 그것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규정한 게 아니죠. 자, 오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그 도덕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오륜 배웠잖아요. 오륜이 뭐죠? 예, 이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현대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설정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눈치를 봐야 돼. 나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이 모호해져. 힘들어져요. 그리고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설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영역, 이것이 강조되죠. 그러나 여기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쁘게 보면 눈치를 보고 누구를 그와 같은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이게 자연스러우면 좋은데 꾸미기도 하고 맞춰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아닌 단독적인 하나의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규정을 하게 되면은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함부로 하게 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돼요. 심한 얘기는 조금 하기도 그런데 자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나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어떠한 그 함부로 하는 행동들, 자살하고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오륜이다 이런 걸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내 가족의 일부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인간은 자기 자신의 단독적인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존엄하지만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 양자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런 말들이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의 관계 속에서 설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맹자의 말을 하는데 이건 전부 다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크냐? 부모를 섬기는 거래요. 이거는 현대에 따라서 무엇이 자기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의지, 어떠한 그 일이 있잖아요. 개인의 일, 그것일 수도 있죠. 다만 이거는 옛날 사람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그런 거지. 이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자, 그러면 저한테 누군가 당신은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일인가? 그러면 저는 제가 마음속에서 죽기 전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게 가장 크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한문을 해석하고 이렇게 버릴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현대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글이 사는 글이지 그렇지 않으면 죽은 글인데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한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를 주겠어요. 그러나 다른 측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내가 아니라 사회의 한 사람, 어느 직장의 한 사람, 우리 가족의 한 사람, 또 나의 나,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수일용 삼생지령이라도 이것은 어느 글에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날마다 하루에 날마다 삼생 소, 돼지, 무슨 양 같은 고기로서 부모를 봉양할지라도 또한 효도를 할 수가 없다. 왜? 자기 몸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잘 음식을 봉양하는 것부터 우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죠, 항상.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따라줘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부모님한테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런 거 하면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이게 바로 실제예요, 실제. 실제적인 일이다. 실제적인 일이다. 마음만 가지고. 자, 돈이 형편이 따르지 못하면, 물론 마음 가지고 하면 되죠. 부모도 알아요, 그거. 아유, 내 새끼가 마음은 참 기득한데. 그러나,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좋죠. 날마다 이렇게까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죠.
자, 무엇이 섬기는 일이 아니려마는 부모 섬기는 것이 일의 근본이다. 다른 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키는 것이 아니려마는 몸을 지키는 것이 근본이다. 사친효면 충가히 이어군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충효 사상을 한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이 임금한테도 충성한다는 거죠. 즉 가히 또 윗사람한테 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효도가 근본이기 때문에 효도가 임금한테 가고 사회에서 윗사람들한테 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와 같은 그 뭐랄까 각 그 교훈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공자, 맹자 공부 안 하지만은 또 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지도 않지만은 조선, 고려, 조선, 뭐 신라 옛날서부터 2000년간 이와 같은 식으로 사회가 지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비교적 윗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것들, 물론 뭐 요즘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부 다 이렇게 연장선에서 몸이 바르면 집안이 다스려지고 국가가 다스려서 천하가 평해진다. 이런 논리예요. 육아는 모든 것이 이 근본이 있으면 본이 쓰면 근본이 본립이 천천히 써야 되네. 본립이 도생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생원. 노노 두 장 그래. 하기편 두 번째 그래. 본립이 보가 스매 도가 생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도가 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 한의학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 본립이 뭐죠? 이게 착수처.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거. 이게 착수처. 도생어는 뭐죠? 효험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효험처. 그런데 이것을 헷갈려가지고 도생에다가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 이게 되면은 이거는 자연히 발생되어지는 거죠.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결과에다가 힘을 쓴단 말이에요.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약을 써야 되는 곳이 어디냐? 이게 착수처예요. 그런데 효험처에다가 약을 써버려요, 약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글들이 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논어를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 논어가 단순히 그냥 어떤 그 도덕률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우리가 한의사 가운데서도 한의학을 공부하는 데서도 여러분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한의학적 용어가 나와야지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동양 철학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뭐 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방의 이론은 양방 의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사회학이라든가 자연철학에서도 얼마든지 나와가지고 그것이 응용이 돼가지고 유출해낼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의사니까 뭐 한문 해석 뭐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자체가 자기 자신을 획을 긋는 거예요. 획을 긋는 거. 그러면은 어떠한 사고방식이라든가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증자가 자기 아버지 증석을 봉양할 때 반드시, 요것도 보세요.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식사할 때. 그래서 장철할 때, 상을 물릴 때 아버지한테 반드시 누구한테 줄 바를 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묻기를 남음이 있거든 반드시 가로되 요거는 이제 남음이 있느냐라고 이제 증석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요거는 증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없어도 있다는 거예요. 증석이 돌아가시고 증원이 증자의 제자죠. 증원이 자기 아버지 증자를 봉양할 때에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갖췄다. 그래서 상을 물릴 때
이것을 보면은 이분들은 집안이 넉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기 그렇게 지금도 먹는 게 쉽지는 않은데, 물론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매번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정도 잘 살았다는 뜻이죠. 예.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줄 바를 청하지 않았다. 아버지, 이 남으시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증자가 그 남음이 있냐 물거든, 예, 없는데요, 이런 거예요. 네,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한 거죠. 장차 다시 그 밥상을 올리려고 한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양쿠체다. 입과 몸만 봉양한 것이다. 증언같이 어진 그 아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증자와 같다고 했다면 이것은 양지다. 부모의 뜻을 잘 길렀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그 이야기로서 이렇게, 예,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 한번 이야기로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는 참, 예,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양지도 중요한 거죠. 예. 이것은 위에 글의 상문의 그 사친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증성은 명인점인이 증자의 아버지다. 증언은 증자의 자식이다. 증자가 그 아버지를 봉양할 때 매 끼니에 반드시 주육을 갖췄더니 식사가 마치고 장차 철상이라 해서 상을 물릴 때, 철거할 때 반드시 아버지한테 청하에 가로되 이 남은 음식들은 누구에게 줄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 혹자는 아버지가 이 물이 아직도 남음이 있는지 아닌지 묻거든 반드시 있다라고 하니, 이것은 아마도 이 공은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도 이런 소리예요. 아버지 뜻이 다시 누군가한테 주고자 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 증언은 다시 누구한테 줄 바를 청하지 아니하고, 비록 있더라도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의도는, 그 증언의 의도는 장차 아버지한테 그 남은 음식들을 다시 올리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자 아니한 것이니 이것은 단지 부모의 몸만 봉양한 것이라. 증자인즉 능히 아버지의 뜻을 승순해서 잘 이어서, 차마 아버지의 뜻을 상하게 하지 아니한 거다. 만약에 아버지가 남은 게 있느냐 그러는데 없다 그러면은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겠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섬기는 것을 증자같이 해야 그래도 옳다. 마땅히 증자의 양자 같으면은 같을 것이요. 증언에 다만 구체를 봉양하는 것만 해서는 옳지 않다. 정자가 그러되 자식의 몸에 있어서 능히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돼. 자, 여기서도 증자가 그랬잖아요. 정자가 할 수 있는 바, 능히 자신의 신분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바를 마땅히 해야 된다. 과분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과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빚내가지고 하는 것은 불효죠, 오히려. 고로 사치는 약 증자면, 증자 같다면은 가히 지극할 것인데, 맹자는 다만 말하기를 그런 대로 좋다 이렇게 하죠. 가라고 하는 그런 대로 좋다라는 거죠. 어찌 증자가 효로서 남음이 있다고 여기겠는가? 효도라고 하는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맹자가 인부적여 정리하면, 자, 이 적도 마찬가지예요. 나갈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다 이렇게 했죠. 자, 사람이 좋기 더불어 허물을 끼칠 수가 없으며,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그 사람을 트집을 잡을 수 없으며 이 소리예요. 어떠한 그 정치적인 행위,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데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섭하다, 이간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간질이면 좋게 트집을 잡을 수가 없다. 자, 누가 그랬냐? 오직 뛰어난 큰 사람이어만이 능히 인군의 마음의 군심에 잘못된 것을 능히 바로잡을 수가 있으니 군이 어질면 막부리는요 인치 아니함이 없고 이것도 뭐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임금이 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진 정치를 말하는 거죠. 마음이 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전 국가적으로 퍼지게 되잖아요. 그죠? 군이 의로우면은 아님이 없게 된다. 군이 정하면은 정이 아님이 없고 하나의 한 번 인군이 바로 섬에 국가가 정리가 되어진다. 자, 여기서도 조시가 이르되 관은 적은 과다, 간은 자 비난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릇 때다가 아니라 비난을 삼다 이런 소리죠. 격은 바로 잡는 거다. 서시가 이르되 격은 물지소치정이다. 물이 그 정을 취하는 바다. 자, 서전에 격기 비심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잘못된 마음, 옳지 아니한 마음을 바로 잡는다 하니 내가 이건 주자죠. 내가 이르건데 간자상에 또한 마땅히 여자가 있어야 된다. 요전에 여기에 부적요 간이다. 좋게 더불어 허물을 트집을 잡을 수가 없다. 이간질 시킬 수가 없다. 좋게 더불어 이간질 시킬 수가 없다. 왜? 대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대인에 있어서는 좋게 허물을 잡을 수가 없으며 대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좋게 이간질 시킬 수가 없다. 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것도 반어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대인이잖아요. 대인이 아닌 경우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수근덕거리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이간질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그러지 보통 사람이 하면 여러분 비난, 어떤 조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의 이면을 한 번쯤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말하자면 인군이 사람의 용인지비를 사람의 어떤 비난을 쓰게 되면은 어떤 비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비난을 때문에 좋게 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제가 찾아보질 않았네요. 자, 행정지실. 자, 이거 다 끝나가는 마당인데 약간 헷갈리네. 이것도 안 찾아봤네. 이것도 안 찾아봤네. 제가 행정지시를 좋게 비관할 수가 없다. 비관이라는 건 비난으로 이간질 시키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제가 안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직 대인의 덕이 있으면 능히 인군의 부정한 것을 바로 잡아서 정으로 귀착한다. 맹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주자는 이것을 또 보탠 거예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국가가 그렇게 되면 다스려지지 아니함이 없다. 대인은 대덕일 큰 덕을 갖춘 사람이니 이것이 바로 정기문정자다. 내가 바로 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삶을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금이라든가 다른 어떤 행정적인 일이라든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모두 바로잡아진다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거를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이 글자를. 정자가 말하기를 천하의 치와 난이 사실은 인군의 인과 불인에 달려 있다. 마음의 비는 정치에 해가 되니 바깥으로 바랄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마음에서 이거 왜라고 하는 건 뭐죠? 국가의 일이죠. 전체적으로 파급되어지는 것 이런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미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옛날에 맹자가 3번 제나라 왕을 뵙고서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거늘 문인이 의심한데 맹자가 그러되 나는 먼저 그 임금의 사심을 바로잡을 것이다 하시니
마음이 이미 정해진 이후에 천하지사를 가히 따라서 다스릴 수가 있다. 무릇 정사의 실과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잘못과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잘못은 아는 사람은 능히 그것을 변경지하고 직자는 능히 간지할 것이다. 그러나 비심이 존엄하면 올바르지 못한 마음이 거기에 개입이 되면 사사건건 바꿀지라도 후에 다시 그 일을 두어서 장차 그 바꿈을 이기지 못할 거다. 한도 없다는 거죠. 한도 없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지만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간섭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사건건마다 간섭을 하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임금도 그 신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소원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군진시 비심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을 가서 딱 바로 잡아서 바꾸게 되면은 일을 처리하는 데서 모든 일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인이 거지라도 사람마다 내친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도 다 내친다도 다시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춘추를 읽어보면은 이런 일이 나와요. 그래서 장차 그 제거함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은 까닭으로 보상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 직분. 요즘에 국무총리의 직분과 옛날의 재상의 직분은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 재상의 직분은 권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직분은 반드시 인군의 군심의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데 있다. 그런 연후에 무소불적, 부정하지 아니한 바가 없다. 그런데 인군의 그릇됨을 바로잡고자 하는 자는 대인의 덕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면 또한 능히 실천할 수가 없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맹자가 말하는 것은 일개의 관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보상의 직을 둔 사람, 요즘 옛날로 말하면 재상, 요즘 말하면 이제 국무총리, 총리.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정승에 해당되죠. 삼정승. 영의정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군심의 마음,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는 데 주된 일이라는 게 이게 바로 보상지도 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